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하돌파 A플랫 제 155화 B&A 두 번째 편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성입니다. 네, 자 이제 B&A 두 번째 편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댓글을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빼먹었는데 혹시 섭섭해하실까봐 청취 탑10 또 빨리 읽어볼게요. 네. 자,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고요. 네. 1위는 정과장이 좋아하는 기고84님.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기고84. 2일 16시간 23분. 네, 감사합니다. 자, 2위는 일루미너티님 2일 4시간 29분. 감사합니다. 3위 데드히트님 DADHIT님 1일 15시간 58분. 4위는 AJ님 1일 9시간 23분. 감사합니다. 5위는 우찌그란데라고 해야 되나? 우지 아니야? 우지 아닐까? 우찌그란데. 네. 근데 약간 우찌그란데 뭐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건가? 나 그건가? 우지 그 기관총 그거 얘기하는 나도. 건가 싶었는데. 아 근데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우찌그란데 UZZY GRANDE 그러네. 우지 그란드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란데. 자, 1일 6시간 8분. 네. 6위 감사합니다. 페코식님 1일 5시간. 네. 7위 앤서니 잽스템님 1일 2시간 19분. 네. 8위 혼세마왕 마크투님 1일 1시간 13분. 9위 다크핵님 아. DARKHACK 다크핵님 22시간 49분. 10위 KSD5019님 22시간 27분. 아, 새로운 아이디가 많이 보여서 뿌듯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우지그라네님이 우지그랑데가 맞는지 우찌그란데가 맞는지 나 한번 등장하셔가지고 우리가 예, 너무 막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우찌그란데 놀린 걸로 아시고 막 이제 에이 안 들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에이. 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4화 돌고래 소녀의 환상부터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광고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알라딘에서 7월 13일부터 심한선 작가의 SF는 정말 끝내주는데 북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려서 많은 사랑과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만 얘기하니까 자꾸 왜 사랑 성원을 무지하게 그게 팩트야. 사랑과 관심. 아무튼 알라딘 북펀딩 진행이 되는데 종이책으로 나오고요. 저희가 전자책으로 냈던 거를 모아서 아주 깔끔하게 예쁜 디자인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니까 후원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또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군데 받아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도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어떤 거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화요일부터 화수 목금까지 매일 메일로 원고를 하나씩 송고를 해드릴 거예요. 한 5분 정도가 이제 쓰시고 뭐 작가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강상준 빨간맛 비컬처 시리즈와 위대한漫画로 알려져 있는 작가 강상준 작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만화, 영화 내지는 장르 소설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봉석 작가 같은 경우는 B급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전혜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 쪽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필명으로 다이나믹 닌자를 꼭 사용하시겠다는 모 작가님께서는 TV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돌로지 편집장이신 미묘 작가님은 K-팝 내지는 뭐 대중음악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뭐 월요일은 약간 비정기 원고로 정해지지 않은 분들로 이제 좀 채워볼 예정이고, 뭐 이제 있을 때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송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서 뭐 아주 적은 금액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요것도 텀블벅으로 일단은 신청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뭐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수금한 다음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니까 요것도 뭐 어디 뭐 게시판에 이렇게 남기실 거죠. 그거 보고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카페가 메일링 서비스만 하는 카페가 아니라 이제 정식 우리의 카페가 생기는 그렇죠. 건가요? 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종합 카페죠. 도서,
팟캐스트 뭐 이제 메일링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다 뭐 취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화가 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카페가 될 예정입니다. 이벤트도 열고. 그렇죠. 자,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요거 망하면 팟캐스트 접을 거야. 힘들어. 아 진짜. 요거 원고료 만만치 않아서 제가 요거 굶어 망하면은 팟캐스트 접을 거예요. 협박. 자, 그리고 네. 세 번째 광고까지 네. 할게요. 자, 진정하고 TV를 켜세요. 이로서 작가님의 책이 7월 17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오신답니다. 아그 얘기가 있었구나. 깜짝 예고. 네. 예, 다음 주에 나오시니까 뭐 그때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봅시다. 네. B&A 4편 돌고래 소녀의 환상. 네. 예. 여기 이 편은 그냥 에피소드 형식으로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 미치르는 이제 자기가 몸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연습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시장이 불러서 가보니까 메디컬 센터 폭파 사건의 담례로 얘가 아직 주민증이랑 건강보험증 같은 거 신청을 못했잖아요. 그걸 대신 이제 주고. 근데 이제 미치르는 또 자기한테 줬던 그 스마트폰 던져가지고 깨졌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깨진 걸 그냥 반납해. 저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깨졌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미묘한 디테일인데. 아니 깨졌으면 수리를 해서 반납하든가. 돈이 TV에 없잖아. 적었지. 어차피 네 수족이잖아 하고 이제 준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그런 네가- 뉘앙스였구만. 네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거를 반납하려는 이유가 다른데 뭐 접속이 안 된다. 이거 시청 사이트밖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수인들끼리 되게 좋은 천국을 건설했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이거 보니까 자기네들만의 특구가 된 거야. 일종의 개토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 내부에서도 이제 개토화가 진행이 되는 걸로 보이고, 중요한 거는 바깥 세상 얼마나 넓어. 인터넷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쵸. 접속이 안 돼. 그리고 내부에서밖에 통용이 안 되는 인트라넷인 거죠. 그렇죠. 뭐 우리 세계에도 있잖아요. 북한이나 중국도 사실 되게 제한하고 있는 게 그렇죠. 많고. 원래는 군대도 뭐 군대 인트라넷밖에 안 됐었고. 그래서 페북이 아니라 여기는 뭐였지? 페이지북인가? 페이스룩. 아, 룩이었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안 되는 거지. 네. 그거 못해서 왜 환장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세대들은 좀 그러니까 하죠. 요즘 사람이 아닌가 봐. SNS가 없으면은 안 되죠. 하여튼 그냥 결국 그래서 그 스마트폰 들고 나왔더니 그 밍크가 딱 와가지고는 이제 유심 카드를 팔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일종의 VPN 같은 거죠. 이거 방압을 깰 수 있는 건데 어. 사. 어. 그래서 시로 이름으로 이제 외상을 걸고 네. 이제 접속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와- 페이스룩을 이제 로그인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다 막을 순 없어요. 그럼요. 그치.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성인 사이트가 막혀 있잖아요. 예.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다 우회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접속하는 사람들은 답을 다 찾을 하잖아요. 것이다. 늘 그렇다. 찾으셨나 봐요. 아, 모두가 찾았냐? 모두 찾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지금 뭘 찾아? 저 대사를 그냥 하고 싶었던 거야. 답을 찾을 것이. 아니야, 얼굴이 찾은 표정이야. 찾았다기보단 막힌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와. 그렇구나. 자, 넘어가고 이래서 이제 돌고래 수인 니나랑 만나게 되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페이스룩을 보고 있는데 저기서 촬영하는 똑같은 장면이 보인 거지.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걸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친해지게 되고. 네. 근데 집에 가 보니까 얘가 더 패밀리의 보스인 프렛의 딸이었던 거지. 네. 네. 그 돌고래가 니나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페이스룩에서는 인간인 척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인 어떤 사람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몰래 가게 되죠. 본토까지.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 수영해서 가잖아. 아, 수영에서 간 거였어요? 자기 등 뒤에 타면 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랬었어요? 돌고래니까. 어. 왜 숨은 못 쉬어? 잠깐은 할 수 원래 돌고래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나와서 좀 그렇구나. 포유류잖아요. 잖아 손구멍이 있어서 이 멍청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안 보지. 아, 기다려봐. 요즘도 동물의 왕국이 있나요? 근데? 옛날에 많이 봤잖아. 동물의 왕국 언제적 동물의 왕국이야. 옛날 사람이라 그래. 하여튼 이제 거기 파티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개받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얘가 갑자기 돌고래로 확 변신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하필 또 무슨 수인 가장 파티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수인한테- 적응하기 편했죠. 관대한 약간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소개하는 게 약간 이상했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 텐데 박수를 보내주자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살짝. 정상적이진 않았죠. 네. 엊그제 봤던 기사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박지성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저는 모르는 축구 선수인데 자기 그 같은 팀인데도 자기한테 막 그 박지성을 위한다고 세레머니를 하면서 눈을 찢는 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그 인종 비하라는 거를 모르고 한다는 거죠. 정말 모르고 그냥 재밌으니까 하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근데 누가 이제 댓글로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가 흑형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샘 오츠리가 그 말 너무 싫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이고 좋아서 그러는 건데 형 있잖아 막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약간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쵸. 어떻게 보면 비하의 의미도 서려 있는 거잖아. 근데 잘 모르고 눈 찍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약간 그런 의미의 차별처럼 보이죠. 네. 예.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하기 좀 민망하고 하나 먹을까 싶고 자리 어색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게 여기서 만연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니나를 어항에다 가두잖아요. 쟨 돌고래니까 어항이 편할 것 같아서 넣어줬다. 컵바 걔도 모르잖아 숨 쉬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물원 안에 동물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잖아. 네. 거기다 왜 가둬?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얘 의사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위험해 보이니까 이제 미치루가 왕주먹을 만들어가지고 어항을 깨가지고 같이. 거인의 총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루피야. 아까는 고무고무하더니 이번에는 멋있는 장면 혼자 다 하잖아요. 아 이럴 그게 너 안 봤지? 거인의 총 몰라? 몰라요. 아 이 자식 진짜 심한데. 원피스 좀 봐라. 원피스 한 7권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야 나도 처음 듣는데 뭐. 거인의 총을 모른다고? 몰라요. 모르지. 원피스가 몇 권까지 나왔죠? 90몇 권이죠. 진짜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하고 한편 그때 시로는 또 시장 통해 가지고 그 미치루가 지금 플립의 딸과 함께 본토에서 놀고 있으니 빨리 데리고 와라. 일 커지기 전에. 왜냐면 플립이 출동 중이었어. 네. 내 딸이 인간 세계로 갔구나. 다 우리 죽이려고. 전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언제든 좀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네. 후반부에 그래서 되게 활약을 하죠. 그쵸. 말도 엄청난 안 되는 무기를 모아놨어. 엄청난 총화기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경찰 놀래잖아. 이거 다 어떻게 모았냐고. 그러니까 더 패밀리지. 패밀리.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뭐 시로가 그러잖아요. 너 떠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인간 세상으로? 이제는 뭐 거기 해결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를 이제 터득한 느낌이었잖아요. 터득했죠. 이제 네. 인간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지. 네. 그러면은 가도 되는데 왜 안 가? 라는 거지. 근데 언젠가는 떠날 거야. 근데 지금은 수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여기 남겠다 하고 돌아오고 이제 4화 마지막에 또 아편처럼 그 아란이 엘라? 예, 메디컬 센터 폭파 사건 있을 때 CCTV를 통해서 시로하고 미치루를 보고 있죠. 계속 이런 게 거의 나오잖아요. 얼굴에 나 흑막 이렇게 써놓고서는 하는 거죠. 웃으면서 항상. 옆에 고양이만 쓰다듬으면 최고였어. 아 고양이가 없었네. 네. 여기 장미꽃도 하나 꽂아야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5화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정말 개그 네. 에피소드죠. 나 이건 다 보고 나서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도로에도 야구가 했잖아요. 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야구가 참 이런 식으로 한화 때우기 되게 좋은가 봐요. 이제 일본에서 야구가 인기가 더 커서 그런가? 요즘에 좀 바뀌고 있다며. 요즘은 축구죠. 젊은 사람들 축구죠. 야구 얘기하면 오지상 느낌이죠. 또. 약간 그런다고 하더라고. 뭐 네. 지금도 뭐 절대적인 1등이긴 한데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손쉽게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빈민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네. 이런 에피소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베어스 팀, 뭐 얘네들이 야구를 한다고 할 수는 있을까? 아, 그 얘네는 왜 멸종 안 당해서 이렇게 못하는데? 곰은 워낙 많아서. 그런 건가? 근데 요 야구는 진짜 막 다 때려 죽이잖아. 막 거의 죽일 듯이 약간 하고. 투기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네. 아, 그 무기잖아 다. 무슨 방망이도 무슨 뭐 뿔 달려 있고. 그렇죠. 무슨 회전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때 그 미치루가 이제 거인의 총을 쓸 수 있으니까 팔이 엄청나게 두꺼워. 나중에는 그 고릴라라고 하더라고요. 고릴라 팔로 변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을 던지니까 엄청난 강속구를 던질 수 있다는 거 알고 베어스 쪽에서 이제 한 명이 실려 나가니까 얘를 즉석에서 섭외를 하지. 네. 그래서 이제 뛰게 되고 이제 막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 내용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쪽에 감독이 배신자였잖아. 약간 네. 승부 조작하려고. 그러니까 이 야구에서는 내기 도박이 뒤에 성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로는 그거를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고 요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슬픔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인간 세계에서 최초의 수인 야구 선수가 된 거였는데 맞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됐는데 너무 그때, 차별받았던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폭발해서 네. 그 시합 중에 다 때려 죽이고 죽인 것 죽이진 같아. 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 패고. 그렇지. 때려 눕히고 아 이거 과격했다 내가 아무튼 그러고 이제
퇴출 당해서 이제 여기서 완전히 비리비리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뒤에서 이제 내기 도박을 하고 이제 승부 조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돈 받은 거였죠. 네. 뒷돈 받은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상한 사인을 내고 어. 미치루가 너무 잘 던지니까 이제 외야수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고 있죠. 근데도 계속 이겨서 결국 결승전 갔고 그때 이제 판돈을 갖다가 감독이 들고 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근데 그러니까 경기장에 근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어. 내 돈 어디 가는 거냐고. 그래서 경기가 중단이 됐고 그때 이제 미치루는 혼자서 마운드에 서가지고 벽에다가 막 공을 또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 열혈 느낌 막 내려고 뭐 아직 승부는 안 끝났고 죽으림을 다해 정정당당히 싸워 살아남자 이런 말 하니까 그 조그마한 그 포스 제키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공을 딱 봤죠.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기지 않고 20대 21로 졌다. 그래도 준우승이라도 했다. 그러니까 네. 얘네는 사실 이길 수가 없는 애들이라는 게 보이지. 막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웃기잖아. 무슨 네. 킬러 애니멀스인가 뭐. 네. 되게 그 인간한테 별로 좋지 않은 동물들만 모아놓은 거 있었어. 쥐랑 두더지 뭐 이런 거. 막 농작물 파먹고 해충 비슷한 동물들만 모아놓고 막 하는 애들도 막 나오고. 네. 하여튼 되게 웃기게 그려놓긴 했죠. 네. 근데 결국에 이제 그 비민가 얘기도 좀 웃긴 게 얘네들은 나중에 계속 등장을 하잖아. 네. 빵 테두리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빵 테두리 안쪽에 차 있는 뭐 하얀 부분을 처음 봤다고. 하이퍼 테두리는 뭐 처음 봤대나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죠. 네, 빵 그리고- 전체를 계속 빵 테두리를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맛있는 빵 테두리라고. 네, 그러니까 밈이라고 표현하거든. 귀라고. 어. 네, 그렇게 계속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자꾸 정수기 막 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물을 걸러가지고 마시고. 거의 무슨 수채끓이면 같은 데다가 물 걸렀다고 물 맛있다고 먹고 근데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긴 바보 했어요.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애들과 이제 만남을 그리는 건데 네. 어쨌든 좀 되게 웃겼고 네. 저는 이거 진짜 웃기게 봤거든요. 네. 깔깔대면서 어, 이제 재밌게 표현이 잘 됐는데 사실 내용은 크게 없었다. 그렇죠. 네. 하나 잘 떼었다. 근데 그래서 그냥 이것만 떼우면 안 되니까 다음 화에도 나오긴 하더라고 계속. 계속 그 나오긴 제키라는 하더라고요. 캐릭터. 이제 다음 6화 넘어가면은 여우와 함께 춤을이라고 해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미치루의 친구인 나즈나. 이 나즈나에 대해서 얘기를 그동안 안 했었는데 미치루가 이제 이 아니마 시티로 도망오게 된 이유도 예전에 나즈나가 약간 수인으로 변하게 되면서 납치되는 걸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나도 여기에 있으면은 납치될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간 게 아니마 시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치루가 여차저차 뭐 빈민가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키가 그 앞에 말했던 그 정수기를 갖다가 평생 할부로 구입했는데 할부금을 못 갚아가지고 화형식을 당하게 될. 아니 평생 할부를 왜 해?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 평생 맑은 물을 할- 먹고 싶었대잖아요.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 평생 할부. 평생 할부도 웃긴데 돈 못 갚았다고 화형식을 하는 이 아니마 시티가 정말 무서운 동네인 것 중간중간에 같아요. 이걸 개그적으로 네. 표현하는 게 좀 많이 나와서 좀 난 솔직히 좀 약간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평생 할부라는 거 있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 받고 막 집 사면은 약간 아니야 30년이야. 그게 무슨 평생이야. 30평생 아니야 거의? 20살에 받으면 되지. 아무튼 뭐 그런 느낌. 네. 그 전에 죽으면 평생이죠.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때 이제 구해주는 네, 은난교 신자들 네,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 아니마시티 밖에 있었던 애들인데 그 종교적으로 또 이제 규합을 해서 요 안으로 이제 밀고 들어온 거지. 네. 그래서 막 손 이상하게 막 모으고 그 뭐라고 하지? 뭐 정직한 수인이 되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네. 얘네는 수인이라 순결한 소인 되어라. 순결한 수인이 되어라 뭐 이런 근데 거. 수인이라면 안 쓰지 얘네는. 슈진인가 원래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왜 했냐면은 얘네들은 수인이라고 안 부르고 네. 짐승 인간이라고 하잖아. 케모노 비토라고 부르잖아. 그랬나? 그래서 약간 캐모노 비토 어쩌고 뭐 이렇게 계속하죠. 케모노 비토라 케모노가 이제 짐승 뭐 이런 거잖아. 케모노 네. 프렌즈라는 애니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합쳐지니까 히토에다가 땡땡을 붙여서 이제 비토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단어로 이제 따로 부르는 애들이 있고 전부 다 두건을 하고 있고 한 명 보리스라는 애가 이제 가면을 쓰고 있지. 나쁜 놈인 게 바로 티나게. 그렇지. 그리고 교주로 이제 등장한 게 나즈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한번 등장을 했는데 생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치루의 과거 친구로 잠깐 등장을 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 앞머리를 이렇게 흩날리는 예쁜 소녀로 나오고 아이돌 지망하는 네. 애였는데 얘가 여기 와서 아이돌을 하고 있더라. 약간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그 누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네들은 약간 사이비 종교 느낌이 확 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거기에서 앞서서 아이돌 역할을 하는 거죠. 은랑이란 존재 자체가 되게 지금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전설의 그런 수인인데
얘가 이제 사칭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은낭이다. 네. 그리고 얘가 또 변해가지고 진짜 나오잖아요. 똑같네. 이만이야.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했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외모가 너무 차이나지 않아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얘 나즈나는 진짜 자기가 아이돌화 됐다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자기도 꿈꾸던 삶을 살고 내 그리고 팬들도 행복해하고. 얘는 보리스가 나쁜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네. 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편하게 하는 거지. 근데 미치루는 계속 너 거기서 나와 나랑 같이 살자 막 계속 그러는데 결국은 그래서 여기 끝에는 이제 뭐 이 은랑교의 신자들을 아니바시티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세력이 들어오니까 시장이나 요 시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러울 수 있어. 네. 어떻게 아마 보면 5천 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꽤 같아요. 되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 세력화가 되는 것도 이제 무섭지만 요 수인 애들은 또 그 폭력 성향이 다들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숫자잖아. 네. 그래서 약간 망설이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사바사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점점 만드는 거고 후에 그게 정말 종교적으로 연출이 되잖아. 네. 그리고 점점 좀 파고드는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내가 은낭이요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말려들잖아. 네. 다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죠. 이제 나중에 결국 그래서 나즈나와 미츠루가 둘이 얘기를 하는데 나즈나의 경우에는 자기는 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다. 난 지금 나즈나가 아니라 데스루브라고. 아 이름 어려워. 데스루브. 근데 미치루 삐져가지고 그 교단 목걸이 같은 거 뽀개버리고. 아니 던져버리잖아. 네. 그리고 나한테는 데스 머시기 같은 친구는 없어. 그러고서는 던져버린 다음에 나중에 돌 던져가지고 응. 얼마나 날아갔는지 가서 그걸 찾는 게 좀 웃겨. 그러니까 맞아요. 그 고릴라 팔로는 똑같이만 던질 수 있나 봐. 최대로 되면은. 감각이 다른가 보지. 정확히 느낌이 오나 보지. 딱 던진 만큼. 네. 자 그리고 7화 같은 경우는 알바트로스 수인이 나와요. 네.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게요. 정말 얘네들은 그래서 대대손손 어떤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철새니까요. 알바트로 철새야? 철새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 본 내가 왜 이러지? 얘네는 거기 알바트로스가 안 나왔나 보지. 난 알바트로스는 인상적인 게 날개가 이제 제일 큰 이런 새로 그쵸. 나오는데 착륙을 할 때 얘네들이 맨날 자빠지거든. 그래서 맞아. 아. 그거 영상 모아놓은 거 되게 재밌어요. 만화로도 많이 나왔던 게 연출이 되죠. 착륙을 잘 못하는 것처럼 뭐. 아 그래서 여기서도 지붕에 떨어졌구나. 아, 그건 좀 아니었어요. 그건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아 그래요? 근데 얘네 생기게 딱 미국인이던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렸죠. 이 작품은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미국 코믹스 느낌을 좀 많이 담기도 했어.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을 트레이거 쪽에서는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 작품 내에서도 이제 부분 많이 담겨 있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 알바트로스가 이제 추락을 하고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되는 게 7화죠. 그렇죠. 그 알바트로스가 추락했는데 그게 미치로 방이었어요. 천장을 뚫고 와가지고 이제 미치로가 일단 자기 침대에 재워주고 이제 그 와중에 시장은 을랑교단을 조사하고 있는데 하다가 미치로도 수인병인데 왜 얘 친구인 나시나도 수인병이라는 게 되게 이상한 거야. 어떻게 친구 둘만 또 수인병에 걸렸을까? 그 의문을 좀 가져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미치루 같은 경우 이거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네, 수인병이라고 해요. 뭔가 걸렸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재밌죠. 그리고 사실 맞았어 이 네, 가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DNA에 뭔가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지. 네. 네. 그러는 와중에 시장실로 앨런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을랑교단은 안 받는 게 좋겠다. 정착하지 말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말이 충고지 거의 그냥 강압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 왜냐면 거기에 재정적 지원을 그치. 실바사가 다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나한테 돈 대주는 사람이 받지 말라는데 광고주가 내지 마. 이렇게 그래야지. 언론 탄압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미치로는 그래서 그 알바트로스를 타고 막 하늘을 날아보면서 되게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철새였고 알바트로스가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었는데 수인한테 인권이란 게 생기니까 오히려 옛날처럼 어디든 갈 수가 없더라. 어느 나라를 들어갈 때마다 뭐 너는 어디 소속이냐, 뭐 여권을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모든 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지. 이제 뭐 그쵸. 수인이라는 존재가 이게 막 날아다니고 뭐 국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있는데 이제부터 막 그래서 초반에 나올 때도 막 전투기한테 쫓기는 거 나오잖아요. 그치. 네. 네. 여권을 우리- 보여줘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영공을 침해했는 넌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 네. 이름이 핑가라고 그때 알려줘요. 내 이름이 핑가고 근데 실제로 저녁이 되니까 등에 막 권총도 들어있고 폭탄도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테러를 하려고 그래요. 시장실로. 근데 시청 위에서 시로가 지키고 있다가 딱 잡아채죠. 근데 이제 하늘로 같이 딸려 올라가는데 이제 핑가는 하늘에서 시로를 딱 떨쳐내니까 시로가 하늘에서 추락하는 거야. 이때 미치루가 갑자기 날아. 가지고 얘의 능력이 단순히 고무고무팔만이 아니었네. 날 수도 있네. 다 이렇게 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쯤부터 깨달은 거지 독자도. 아 얘는 원하는 능력은 다 발현을 할 수가 있는 특이종이 아닐까. 뭐라고 해야 돼? 무슨 열매를 먹은 거야? 변신 열매. 그런 건 없어. 모두 열매? 왜 삐죽대? 뭐 얼마나 삐죽대? 원피스 보면 다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핑가는 시로한테 붙잡혔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수인 부대란 게 있었대요. 거기에 군인이고 수인의 인권을 지지하면서 막 반수인파하고 싸웠는데 그 결과 뭐냐? 나는 오히려 그 인권이 생기니까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때 죽은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에서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시장한테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하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실제로 뭐 폭탄을 터뜨릴 생각도 없었다.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로가 핑가를 죽일 줄 알았는데 아니면 잡을 줄 알았는데 그냥 놓아줘요.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해주죠. 고마우니까 사실은 나만 온 게 아니라 메테오르라는 암살자도 왔어. 암살자가 그럼 시장을 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앨런을 노리고 있었어요. 가지고 앨런을 딱 낚아채는 순간에 그때 나즈나가 같이 얘도 날아가지고 앨런을 구해줘. 그러니까 명분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원래는 이 교단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앨런이 목숨을 빚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앨런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짜고 친 거였지 뭐. 그치. 누가 봐도 연출이라는 건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가 너무 쉽지 힘들잖아.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앨런의 계책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건 있었어. 그렇죠. 저도. 왜냐하면은 그 은난교가 여기 네. 들어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려면은 제일 힘 있는 애가 누구야? 이재용이 누구야? 얘구나 하고 이제 이재용을 구한 거다. 그래서 걔 신망을 얻어서 들어오게 된다. 얘가 제일 반대했으니까. 그치. 보리스가 흑막일 수 있었죠 이 상황에서는. 그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앨런이 다 꾸민 거였다. 네. 라는 요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는 이제 조금 긴 이야기라는 제목을 갖고 시로의 과거 얘기가 나온 화예요. 그래서 앨런은 결국 교단이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오케이 아니마 시티로 들어와도 됩니다라고 허락을 해줘요. 막 근데 시민들이 은랑 교단한테 굉장히 다 호의적이야. 그러니까 은랑이라는 존재가 이 소인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지자스. 그치. 지자스인데 여기는 거의 붙다. 단일 유일친 같은 느낌이지. 다른 신들이 없이. 네. 약간 붙다는 느낌. 뭐 이런. 그렇죠. 뭐 어쨌든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뭐 있죠. 그러니까 실제 했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는 그리고 역사상 계속 존재해 왔다라는 게 있고 불사라는 존재라는 걸 다 약간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재림하셨다라고 본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나즈나를. 네, 왜냐하면 얘는 막 별걸로 다 변신하는 걸 또 보여주죠. 그러니까. 미치루랑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꿈꾸던 그 뭐 은빛 늑대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막 날아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진짜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마시티에 막 동상도 세워지잖아요. 아, 그렇게 날개 되죠. 있는 은랑 모습. 맞아. 그렇게 되죠. 네. 페가수스인데. 페가수스는 랑은 아니구나. 그렇지. 은마지 그거. 비행마? 되게 없어 보인다. 비행마라고 하니까. 천마지 천마. 그래. 그리고 보리스, 그 은랑교단에 약간 흑막처럼 보이는 애가 있잖아요. 예. 가면 쓰면 다 나쁜 놈이라니까. 그리고 존댓말 쓰잖아요. 계속. 아 그렇지. 그럼 무조건 100% 가면의 흑막이야. 존댓말. 그런데 나즈나는 사실 얘한테 그 거부감 같은 건 별로 없었죠. 좋아하던데 그냥. 근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자기를 아이돌로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매니저지 일종의. 그렇네. 그 미치루가 계속 기모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기분 나쁘다고. 자기 방에 막 몰래 들어오고 그런데도 그 미치루가 설명한 거 들어보면 진짜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 나즈나도 결국엔 나중에 기모이라는 표현을 하긴 하죠. 이 사람한테 보리스한테.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이제 뭐 그러라고 하지. 그 연예인들과 그 매니저의 관계가 이런 것 같아. 요즘 그런 사건들 되게 많이 그쵸. 터지는데 왜 이제서야 터지냐. 음. 그때는 모르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 자체를 몰랐던 그때는 거죠. 그게 일종의 문화처럼 네, 느껴졌던 거죠. 관행이었던 다 거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거지. 그런 누군가 거. 깨달으면 좋겠지.
그쵸. 네.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뭐 도제 관계들, 어떤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들. 하긴 요즘 그런 것도 많고 그쵸. 요즘 터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몰라서 그 사람들이 참은 게 아니야. 음.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주변에서도 만들었고 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터뜨렸다는 걸 지금 우리가 막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음. 거의 우화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 또 하필 동물이기 때문에 진짜 우화야.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고 이제 그 아까 보리스 얘기하고 있었죠. 네네. 이제 경찰서에 그 잡혀있던 아까 메디컬 센터 소장 뿔 없는 코소 코뿔소가 아니라 코소한테 소. 아 그리고 나 보리스 하니까 너무 웃긴데? 요즘 우리 보리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다. 합리적 부수를 이제 보리수라고 이제 은어죠, 일종의 보리적 은어잖아요. 합수에서 이제 보리수로 된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됐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 얘가. 알겠어, 됐어. 그래서 아이씨. 얘가 없어진 캐릭터인 줄 아는데 와가지고 포교를 한다고 왔어요. 네. 실제로 포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하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야바가 폭주를 해요. 이 난 폭주가 이때 무슨 독약이라도 먹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었어. 그것도 아니었더라고. 그냥 열받게 만든 거였잖아요. 너무 손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뭔가 이 제약회사고 그리고 얘네들 그 미치루나 나즈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액을 잘못 공급받아서 한 거고 하니까 네. 뭔가 낫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뭔가 그러니까. 폭주하는 양은 그게 아니었지. 이런 네. 게 만전인데 되게 재밌는 거지. 네. 그래서 폭주하는 게 그냥 단순히 수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대화되잖아요. 거대화되면서 엄청나게 파워가 세져요. 눈은 꼭 빨개져. 아 그래야지 힘 있어 보이잖아. 미친 것 같고. 미친. 이게 광폭화가 원래 다 이래. 이런 거야. 그래. 이 베르세르크 버서커 뭐다. 근데 얘는 총으로도 폭주가 안 막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해결은 뭐다? 시로다. 시로가 갔는데 시로조차 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로도 변신을 한다. 폭주는 아니고 내가 진짜 은랑이다. 그러면서 은랑으로 변신하더니 그냥 네 조각으로 잘라버리더라고. 그럼 변신하기 전에 그 목에 두르고 있는 목걸이를 딱 빼잖아요. 아 원래 제어 장치를 빼야죠 그런 거를. 그거 상당히 거슬렸거든. 남자가 저 뭐라고 하죠? 그 초크? 그러니까 예. 초커. 초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약간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그 개목걸이 같은 느낌이었다. 아, 그런 느낌도 있었어. 네. 길들여졌구나. 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패션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봉인을 풀고 그치. 힘을 발휘를 하지. 자, 네. 초샤여인 돼서 이제 막 내 싸우는 거야. 네. 왼손에 흑염룡을 뭐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바로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이 8회 제목인 거잖아요. 조금 긴 이야기가. 그렇네요. 네. 예. 예. 1000년 전에 이제 유럽에 스윈들만 사는 니르바질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때는 인간들이랑 막 교류도 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인간들이 갑자기 침략을 해가지고 스윈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때 시로도 죽었어 같이.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살아났는데 갑자기 을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옛날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시로가 1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존재라는 거지. 진짜 불사. 그 사람들이 은랑이라고 불렀던 존재가 실제 했고 그게 시로다라는 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왜 은랑이 되고 불사신이 됐는지 우연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게 이제 12화에서 밝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아까도 보면 막 알바트로스가 미치루네 지붕에 하필이면 추락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 축제가 굉장히 1000년 만에 축제라고 막 하는데 거기서 미치루랑 또 시로랑 마주치고 이런 우연들이 꽤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마치 필연인 것처럼 네. 이 카즈키의 각본이 대체로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죠. 네. 그리고 시장은 이제 그 폭주한 야바 시체 유전자 데이터를 보더니 흠칫 놀라요. 그러면 앨런한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니까 앨런이 또 나는 흑막입니다처럼 그러려고 제가 아니마 시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딱 끝나죠. 아 그만 좀 이렇게 흘리지. 그러니까 맨날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다 알고 도대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언제 터트리나 그 그러니까.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언제 나와 도대체. 근데 정말 그런 게 재미있었던 거야. 그게 확실히 있었어. 이 새끼는 인간이라는 확증을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 네. 인간의 편에서만 쓰고 네. 그리고 힘이 되게 없어 보이지. 수인들은 정말 초인이잖아요. 싸우면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하고 억압을 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 뒤통수를 치는 요런 또 액션씬 케르베로스로 변할 줄 누가 알아? 여기서는 금랑이라고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세 마리가 또 아니 세 마리 목 세 개 자꾸 얘기하니까 정신 사납더라고. 한 놈만 얘기하지. 그 시로도 화내잖아요. 세 명이 떠드니까 되게 시끄럽다고. 네. 아 갑자기 너무 우리가 스포를 얘기해 버렸네. 나중에. 아니 어차피 뭐 다 얘기할 그치.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9화 피해자가 된 인간. 이 인간이 누구냐? 나즈나 미치로라는 얘기죠. 예. 네. 그래가지고 미치로가 나즈나랑 만나는데 나즈나가 어떤 사람들이랑 차에 타서 이동하는 걸 봐요. 이게 옛날에 납치됐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서 쫓아가지.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니까 그게 그 메디컬 센터였던 거야. 건강검진 받으러 간 거였잖아요. 그치. MRI 찍으러 가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되게 편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과거에 그 얘기가 되게 살짝 보여줘가지고 연관을 전혀 지을 수 없었잖아. 사실 나즈나랑 미치루랑 교통사고를 한꺼번에 당한 적이 있었죠. 네. 그냥 뭐 얘가 갑자기 걸어가다 치일 것 같으니까 미치루가 구해주고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때 둘이 입원하고 있을 때 수혈을 받았는데 네. 요 피가 뭐 수인의 수인 쪽에서 피였어. 뭐 약간 그 그러니까. 좀 개발을 하고 있었던 네. 그 메디컬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요런 거였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변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이제 나즈나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고 사실상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치루는 나즈나를 구해주려고 하지만 나즈나는 협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 맞아요. 제약회사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다 이제 밝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앨런은 자기는 이걸 고쳐주려고 하는 거고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뭐야 앨런이 사실은 좀 착한 그런 것도 있었나라는 약간의 페이커를 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 앨런답게 마지막에 총리랑 만나면서 정부한테 빌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흑막을 냄새를 약간 풍기면서 끝나. 10화까지. 지겨워. 이 약이 정말 이약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말 이약이더라고. 약간 그런 거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돌연변이들 엑스맨 3에 나오잖아요. 그 약을 맞으면 전부 다 돌연변이가 낫잖아. 네. 낫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 그렇죠. 아니야. 그 선택은 그 사람에 따라 바뀌는 건데 여기서는 전부 다 인관화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폭력적인 거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둠의 속도라는 이런 SF 소설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전부 모두가 이제 후천적으로 자폐 증세는 낳게 되는 요런 사회가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 증세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치료하는 수술이 개발이 된 거야. 그런데 고민을 하지. 이게 나의 어떤 근본적인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고쳐도 되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자폐인들끼리 모여서 막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불편하고 이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특출난 면들을 또 다 가지고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오히려 더 재미있게 표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면 사실 차별이 없는 거잖아. 진짜 아시아인 흑인들을 차별하지 말자가 아니라 전부 다 백인으로 만들어버려. 이런 정책을 시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화로 가면은 이번에는 폭주순이 또 등장해요. 이번엔 말인데 말 수인이 뭐 이제 뭐 담배를 받아야 되는데 걔가 시가. 이제 시가를 받기 위했는데 거기에 당근으로 그냥 다 비슷한 그걸 받으니까 열 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번처럼 야바처럼 폭주 수인이 돼가지고 난리를 피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시로가 이제 그걸 제압하려고 하는 찰나에 엥겔 마시네라고 부르는 기계 군단이 난입을 해가지고 그 수인을 납치해 갑니다. 이 엥겔 마시네 그냥 엔젤이잖아요. 이게 엔젤 머신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로랑 이제 미치루는 메디컬 센터로 이제 가서 그 앨런이랑 이제 독대를 하죠. 독대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시로의 도시 니르바지를 멸망시킨 장군이 바로 실베스타 제약회사의 먼 조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로가 실베스타라고 하니까 스텔론이 생각나네. 실바스타. 아이 늙은이들 진짜. 어르신들 힘드시겠어. 틀리 압수. 그래서 이제 회장이 썰을 풀죠. 그 자기가 근데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아니라 자기 조상이 가 보니까 이미 수인들끼리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냥 손쉽게 제압을 했다. 그냥 병사들이 이끌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수인들이 그렇게 센데 1000년 전 정도 된다면은 사실 뭐 무기가 그렇죠. 총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수인을 대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텐데 왜 인간들한테 수인들이 멸망했겠냐. 니네들이 싸우다 거의 다 죽어가는 거 막타 쳤다 우리가. 맞아. 빨 피었는데 이미 막타 쳤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치. 그때 봤는데 그때 수인들이 이미 폭주했는데 그 병이 일종의 그러니까 니르바지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병이었다. 그래서 수인을 폭주하는 그 유전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만드는 약을 연구하는 거다.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그럴듯해. 아, 이제. 그럴듯해. 너무 그럴듯해. 그러니까 인구 밀집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호랑이들은 호랑이끼리 이렇게 모여 살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도시화를 하고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을 하고 네. 과거 니르바질이 이제 그런 도시였다는 거지. 네. 그리고 지금 아니마 시티 역시 그런 그 상태로 가고 있다. 인계점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환을 하면은 뭐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게 되면 문화가 부딪히는 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제스처 같은 경우도 오해를 살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얘네들은 왜 이날 이렇게 난리야 싶은 것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존중을 하고 이제 흘러들으면 뭐 저번에 있었잖아. 뭐 해운대에서 폭죽. 7월 4일날 폭죽 터뜨리고 뭐 애들이 아. 그러다가 이제 미구였나? 맞아요. 잡혀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면은 네. 이런 스트레스가 분명히 생기고 이제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우화로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시장은 요 아니마시티에 수인들이 몰려 살면 결국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일본 총리를 만나서 도움을 구하는데 오히려 구금이 되죠. 왜냐면 뭐 한패니까 아일런이랑. 그렇죠.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그 비서가 드디어 여기서 처음으로 활약을 하지. 이제 그 경비원들을 좀 때려잡고 이제 시장에 도망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시장은 뭐였어요? 그 고양이 수인이었잖아. 고양이요? 그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암사자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고양이. 내가 생각할 때 그거야. 그 스핑크스라고 표범 아니야, 있잖아요. 표범? 그러니까 고양이 종 중에 그 털없는 종 그렇죠. 있잖아요. 이집트 쪽에 그 아, 그래서 그렇게 걔가 주름이 스핑크스잖아. 있구나. 그 고양이 있잖아. 아, 전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름 있나 했지. 아이고 어르신. 틀리 아직 안 내놨냐? 그리고 비서는 뭐예요? 비서 뭐였더라? 잘 모르겠던데 근데 뭔지. 근데 파충류 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세 보이던데. 좀. 강해. 좀 뭔가 딱딱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우연스럽게 또 예전에 나왔던 그 핑가 그 알바트로스 만나가지고 아니마시티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11화부터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중요한 게 이제 나즈나에 정말 콘서트가 벌어지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콘서트장 내에도 굉장히 많은 수인들이 모여 있게 되는 이게 종교적인 어떤 행사면서 아이돌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네. 많이 모여드는데 이게 아니마시티 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 시청을 하게 만든 네. 이런 상황이었지.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즈나는 사실 이제 미치루가 항상 원했던 것처럼 자기가 인간임을 밝히겠다 말미에 그 얘기를 하고 미치루도 사실 거기 납득을 하죠. 아 그게 내 친구지 하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시로는 이제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게 되죠. 정말 이들이 밝히게 되면 그 수인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다 폭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막기로 하고 그 전에 더 패밀리의 그 보스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인구 분산을 하게끔 노리게 되죠. 그래서 아니마시티에서 최대한 이제 사람들을 밖으로 빼자 수인들을. 그리고 얘기를 하고 또 콘서트장으로 와서 또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나즈나가 그걸 밝히면 큰일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로 생각하면 되게 편하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가 수인 중에 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 사실 인간이지롱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러면은 그때 폭발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스트레스 인계점을 넘어서서 니르바질 신드롬이 발현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완전 다 죽는다. 그치. 뭐 이런 이야기가 돼서 이제 나중날까 인간임을 고백하는 걸 저지를 해야 되는 네. 미션이 주어지게 되고 미치루도 그걸 듣게 돼서 미치루 이제 저지하려고 하죠. 몇 번 실패하다가 뭐 타고 가잖아. 늑대 모양으로 만든 큰 인형인가? 그거 타고 가서 말하지 말라고 나 믿으라고 해서 요것만은 막았어요. 막았지만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막 이 느낌으로 또 하지 않았어요, 아까? 전염됐어요. 그런 거였지. 그 느낌이었어, 진짜. 그랬어요. 네, 그러는데 역시나 흑막이었던 보리스가 화면으로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보리스가 까발린 거잖아.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그게 해서.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화면으로 까발렸다는 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 거기 있던 수인들이 다 폭주하게 되고 시로는 열심히 막아보지만 뭔가 자기가 이제 다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를 자책하게 되죠. 그래도 시로마저 약간 폭주하는 느낌으로 가버리더라고. 아 맞아요. 요게 네. 포인트지. 네. 그러니까 얘 또 니르바질 신드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인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나 때문이야! 하면서 막. 그런데 으악! 미치루가 깨무니까 치료가 됐어. 미치루가 깨문 게 아니라 시로가 미치로가 미치루. 물렸지. 그치, 깨물 팔에, 물리기. 네, 팔에 물렸지. 근데 그때 그래서 11화 끝날 때 완전 죽은 것처럼 표현됐잖아요. 우직 소리가 나면서. 죽은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었대.
그게 또 고릴라 팔 뭐 이런 거였나? 고릴라 팔로 그 변한 상태에 물려서 덜 다쳤다. 약간. 그거 네. 그렇게 되겠지. 왜 미치로가 물었다고 생각했지? 당. 네, 그래서 시로는 물었더니만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은 이제 미치루의 피가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시장에 와서 어쨌든 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고 시장이 분석해 보니까 미치루와 나즈나 혈청이면 폭주하는 그 유전자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인간화되지 않더라도 수인 상태에서 폭주하는 이 니르바질 신드롬을 없앨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더 주어진 거는 이때 그 시로가 늑대 울음을 막 내잖아. 이거 그때 그 주토피아 생각나가지고. 아 그러네 비슷하다. 이랬더니 전부 수인들이 그걸 따라하지. 약간 네. 본능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면 되게 안정화되죠. 네. 그러면서 니르바질 신드롬에서 약간 해소가 되는 듯한. 네. 동네 개들이 괜히 짖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도 있어. 나 지금 외로워. 나도. 막 이런 그거 한번 소리 딱 지르면 속 시원하네. 아 스트레스는 그렇게 해서 밥이나 먹어볼까 막 이런 거지. 사람이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인 그렇구나. 건가? 아, 그러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이 폭주하는 수인들을 잡아서 이제 막 마취제 먹이는 그 기계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안정화됐다라는 뜻이지. 아 이게 그 중요했던 게 실바스타 맞죠? 아 맞아요. 그쪽에서는 이제 인간화하는 무기를 막 날려보내고 있었잖아요. 맞아. 주사기 들어있던 거. 그래 그 상자 모양으로 어. 생긴 기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네. 처음에는 약간 마취제 같은 걸 날리고 하더니 이제는 그 뭔가 인간 할 수 있는 혈청 같은 걸 막 주입하는 네. 주사를 날리고 근데 이제 니르바질 신드롬에서 이제 해소가 된 광폭화 끝난 애들한테는 이제 적용이 안 반응이 되는 거지. 없어요. 네. 색적을 못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시로와 미치루는 이제 그 원흉인 그 실바사 회장을 만나러 직접 가고 나즈나는 자기가 책임질 게 있다고 거리를 뛰쳐나가고 각자 할 일을 하죠. 그래서 실바스타 회장을 만나서 그놈의 이제 큰 그림을 이제 듣게 되죠 직접. 그래서 수인들을 폭주하게 하고 수인자 제거하는 요 약을 뿌리는데 이 어떤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 회장이 순혈 수인이라는 존재였죠. 균열. 그러니까 뭐 원래 이 수인들이 서로 다른 종을 만나 서로 결혼하고 이제 새로운 수인을 낳고 뭐 이런 게 보통 일상적인 흐름이었는데 얘네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했던 거지. 자기들끼리만 근친이네. 그럼. 로얄 블러드죠. 로얄 블러드라고. 그게 더 안 좋은데 사실. 그렇지. 네. 사실 난 이게 뭐 보면서 머리가 띵하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끌고 가 좀 너무 논리가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거지 같은 느낌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아, 애였던 그런 거죠.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많이 섞이고 얘도 섞이지 않았으면 머리가 세 개가 됐겠냐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약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고 나만 순혈이고 너희들은 다 잡종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하등적인 존재고 이런 존재를 밟고 일어서는 나의 모습을 보아라라고 했는데 또 순혈이면은 니르바지 신드롬도 안 걸린다. 맞아. 라고 했지만 걸리죠. 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의 환상이 지금 깨지는 순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 시로한테 한 방 먹었는데 죽지 않죠. 불사의 능력을 얘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더라고. 뭐 늑대 피를 1000마리분 뒤집어 쓰면 이렇게 불사가 된다. 수인 에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수인이야. 그때 수인이었구나. 니르바질 도시를 이렇게 막타 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야. 자기가 불사신이 되려고. 그러면 그때 어떤 부작용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우연히 있었던 시로가 이제 그거를 같이 그 능력을 얻게 된 거였고 네. 결국은 이제 불사의 존재 둘이 탄생이 됐던 거였지. 그래서 이때는 시로가 당해가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미치루와 나즈나는 이제 콘서트장에서 시로의 울음소리를 크게 방송하려고 하죠. 그 밍크랑 같이.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요 회장이 거기를 가서 이제 앨런이 막으려고 하고. 마지막에 결국 그래서 시로가 직접 생방송으로 아우 하면서 다 폭주 맞고서는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케르베로스랑 싸워서 이기는 이런 게 포인트였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아주 재밌게 굉장히 일본 애니메이션 틱하죠. 에너지파를 막 쏘고 이렇게 싸우면서 결국 이제 쓰러뜨린다. 네, 그러니까 순혈이 나만 쓸 수 있는 기술이지롱 했는데 나도 아니야. 쓸 수 있지롱 이런 거 그렇지. 아니었어요? 그런 거였지. 네. 단일 민족 개나 줘버려.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동안 순혈. 싸운 스토리랑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무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간격이 너무 서로 빔을 쓰고 벌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뭐 하냐면 나루토 보셨던 분들은 맨 마지막에 나루토랑 사스케가 싸워요. 근데 네. 이렇게 신들의 거의 부활 같은 느낌으로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파워로 싸우거든. 그래서 보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싸우나?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야. 근데 트리거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막 약간 돌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킬라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막 조금 학원물 웃기게 막 옷을 입으면 옷이 막 변신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옷 자체가 뭐 이미 뭐 전 세계와 뭐 외계와 이런 거 우주와 막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존재와 싸우기에 만든 거고 막 옷에 지배당하지 않게 이런 얘기들로 나아가거든. 야. 근데 그런 어떤 도약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를 하려면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은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 너네 다 알고 있잖아. 뭐 내가 아예 없는 얘기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차별이 만연한 세상이고 얘네들을 수인을이라고 이제 치안을 하긴 했지만 다 보고 있는 그런 네. 내용이잖아. 일본의 그 자이니치 생각해도 바로 치환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쵸. 본인이 또 인생 영화 했다고 또 여기다가 하나 얹는 여기다가 거 얹어야지. 봐. 자이니치를 고에서 섞어버리네. 이미 한번 다뤘지만 똑같이 자이니치. 자기가 자이니치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안 떠보거든. 근데 뭐 머리 보면 약간 한국 사람은 아니야. 그것도 편견이야. 그래. 어떤 애고 편견을. 그러니까 이쪽 피는 아니다. 그것도 편견이라고. 어떤 애 머리 차들을.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로의 울음소리 덕분에 다들 얌전해졌으니까 그리고 아, 다들 다 수고해서 다 네. 치료한 거죠. 피로. 시로가 앨런을 어쨌든 이겼다. 그렇지. 조졌지 그냥. 이겼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된 거지. 뭐 수인들은 이제 수인들 나름대로 또 살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이제 해결하는 방책도 모색을 해야 되겠죠. 네. 뭐 계속 울 수는 없잖아. 시로가 뭔가 이제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문화적인 이런 차이 우리 쪽으로 하면 이런 걸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주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겠죠. 네. 앨런 회장은 뭐 사임했다고 나오더라고. 아니면 그 미치로 혈청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연구하면은 약간 백신 같이 맞으면은 복주가 안 그치, 되는 원하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사람은 있겠지. 맞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아니마 시티라는데 이제 인간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 어디에든 이제 수인과 인간이 같이 섞여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이 문제 자체도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미치로와 나즈나도 결국 여기서 살기로 했고. 네. 그래서 아니마시티가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미치루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유토피아다 내지는 이제 도피처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여기가 훨씬 더 불안전한 세계처럼 보이고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잖아. 개발도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잘 안 갖춰져 있고 신도시. 시민의식도 되게 떨어지는 애들만 모인 것 같고 시민의식이 거의 없던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메워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제 보여진 거였고 큰 네. 사건들과 음모와 이런 게 이제 뒤섞여서 표현이 된 거였는데 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봉합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아니마시티의 이제 미래를 기약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뭐 끝은 이런 식이고 결국 이제 미치루는 인간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니마시티에서 계속 이제 시로와 함께 뭐 이런저런 사건을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되겠다라는 시즌 2? 느낌으로 시즌 2는 없을 것 같은 느낌. 는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나올 것 근데 같아요.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지 나올 않을까?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굉장히 완결성이 뛰어나서 시즌 2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고 뭐 이 정도라면 해도 왜 수인을 동원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된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들죠. 네. 자 이렇게 트리거의 BNA라는 애니메이션을 다뤄봤습니다. 네. 자 한 줄 평 저 해볼까요? 금방 적었어요. 나도. 나 터는 시간만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하세요. 할까요? 하세요. 차별을 만드는 것, BNA도 DNA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다. 되게 잘했죠? 포스터 같은데. 근데 저는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자. 이거 관계가 있는 거야? 거리두기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너무 가까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다 따로 살아? 지금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 살 거예요? 자 다음 내가 할게. 내 뒤에 하지 마.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우화 어드벤처. 저는 요즘 많이 나오는 표어 BLM 비스트 라이브스 매터 하겠습니다.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요새 아. 미국에서 매터 해가지고 뭔지 매러. 죄송합니다. 오늘 되게 트집 짰는데? 나의 영국식 발음이 발음으로 한 거예요. 네. 메터. 왜 영국식 발음을 했을까요? 제가 바로 다음에 어떤 드라마를 하냐면 영국 드라마를 하죠. 영국 드라마 뭐 하죠 저희가? Years and Years. 네. 예.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슬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한 편이 되게 길어요. 1시간에 육박하는 분량이기도 하고 6편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다 보려면 최소한 6시간 가까이는 되니까. 그리고 저희 게스트도 모시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럴 만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무리는 없을 듯하고 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다음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B&A 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A보다 반응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렉!